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에센셜 오일. 이번 시간에는 에버라스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라스팅이라고 하면은, 에버라스팅? 이게 뭐지? 좀 생소한데?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은요, 이름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버라스팅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더 친숙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나와요. 식물 계열을 먼저 살펴보면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명이죠. 이 에버러스팅의 식물학명에 헬리크리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에버러스팅이라는 이름만큼 유명한 이름이 이 헬리크리썸이에요. 그래서 다른 명칭이 헬리크리썸이라는 명칭이 있고 또 이것만큼 많이 알려진 명칭으로 이모텔레가 있습니다. 네. 사실 어원적으로 보면은 헬리크리썸이나 이모텔레나 이 식물이 가지는 이 식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깃들어 있기는 해요. 헬리크리썸에서 이 헬리는 태양을 뜻하는 거고요. 태양은 영원히 저 하늘에서 유일무이하게 빛나는 일루미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빛을 가진 상징으로서의 태양, 그것의 영원성이 또 이모텔레라는 이름으로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라스팅, 헬리크리썸, 이모텔레 다 같은 식물을 뜻하고요. 얘네들은 아스트라치,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지금 옆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예, 에버라스팅의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국화의 전형적인 색깔이 노란색을 띠고 있고 되게 앙증맞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꽃은요. 주로 발칸반도, 그러니까 지중해, 발칸반도 중에서도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들 있죠. 예, 우리가 여행으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꿈꾸는 국가들이 거기 있는 지역이요. 네, 바로 그곳에서 이 에버라스팅 헬리크리썸이 자생하고 있고 또 이 에센셜 오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살바토르의 책에 보면은 이 에버라스팅이 사실 가격이 좀 고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발칸반도에서 주로 얘네들이 자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식물을 채취해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데 이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지역이 황폐화되고 그 지역에 뭐 생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 식물 자체가 거기에서 자생한다는, 그리고 이 식물 뒤에서 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추출을 해서 한 방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추출량 때문에 또 이게 고가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전쟁으로 인한 오랜 기간 잦은 전쟁으로 인한 이 생산의 차질, 그것 때문에도 이 에버라스팅이 고가의 에센셜 오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국화과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화과의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있죠. 그래서 카모마일 중에서도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먼 카모마일, 로만 카모마일인데요. 물론 이게 이 식물 학명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각각의 다른 화학 성분들을 가지고 다른 작용들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또 우리가 패밀리, 얘가 어느 가계도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계통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는 이유가 큰 틀에서 공통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패밀리를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국화과 식물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그리고 이 허브 자체에도 해당이 돼요, 이거는요. 가장 큰 그 작용은요, 항염 작용이에요. 특히 이 피부의 항염 작용에 탁월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라스팅 헬리크리썸의 대표적인 작용도 거기에 해당되는 작용들이에요. 수증기 증류법, 스테인 디스틸레이션으로 이 꽃이 핀 신선한 허브를 추출을 하고요. 근데 이 허브가
양이 어마어마하죠. 1100에서 1400kg, 1톤이 넘는 그만큼의 식물을 채취해서 수증기 증류를 하면은 1kg의 오일이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국화과 식물이 가지는 또 하나의 공통점, 아주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라는 겁니다. 항염작용을 해 주고요. 피부에 뭔가 자극이 있고 염증이 있고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걸 완화해 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뭔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한다거나 알레르기, 또 특히 알레르기를 완화해 주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알레르기를 유발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을 나타낸다거나 그게 없기 때문에 이 국화과 식물들은 무독성에 자극이 없고 금기 대상이 없다는 거. 이거 "이 에센셜 오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금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아무리 안전한 오일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용법과 지켜야 하는 최대 용량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그 기준들 있죠. 예. 그 적절한 사용법과 적절한 사용량을 지켜야지만 안전하다는 거는, 이 안전성이 아무리 무독성, 무자극 이렇게 돼 있어도 공통적인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 에버러스팅 헬리크라썸이라는 식물을 에센셜 오일로 추출해서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생각보다요, 최근이에요. 1990년대 들어와서야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대요. 물론 그 식물 자체, 그러니까 약용 식물로서, 그 허브로서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건 오래됐어요. 하지만 아로마 세라피에서 헬리크리썸 에버러스팅 이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서 사용한 거는 1990 년대라는 거예요. 다른 에센셜 오일들에 비해서도 아주 좀 최근에서야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에버라스팅의 어떤 약용으로 사용했던,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은요, 다 그 허브 상태, 허브 약초라고 하죠. 약초로서 사용되었던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침이나 가래, 여기 대표적인 성분이 여기 나오죠. 항염, 항알레르기, 그리고 담즙 분비, 이뇨 촉진을 위해 달이거나 우려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뇨 촉진 작용을 하는 부분은요, 사실 우리 허브차 마시면은 이뇨 작용이 어느 허브차든지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허브를 어떤 식품으로서 섭취했을 때 또 공통적인 작용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버라스팅의 특징적인 작용이라고 하면은 기침, 가래, 항염, 항알레르기, 담즙 분비,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디콕션이라고 하고 인퓨전이라고 하는데요. 달이거나 우려서 먹는다고 하니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야? 달이거나 우려서 먹는 거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콕션은요, 우리 한약 달여 먹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푹 고아서 달여서 그 달인 액을 짜서 먹는 거 있죠. 네, 그게 디콕션이고요. 우려서 먹는 거는 허브차 마시는 것처럼, 네, 그 말린 허브나 아니면 생허브 그 자체를 예, 차로 마시듯이 그렇게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 말 그대로 우려서 먹는 게 인퓨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탕약처럼 진하게 달여 먹는 게 디콕션이고요. 이 차이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 허브 상태, 식물 상태를 이용해서 요런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을 해 왔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네, 고대 그리스에 이 세오프라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허브의 치료 작용 에 대해서 이런 걸 적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철학자, 뭐 그리고 허벌리스트, 의사, 이런 사람들이 제각각 분업화되어 있던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철학자이자
그리고 의사이자 허벌리스트이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시대였죠.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버라스팅을 위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다리거나 우려서 사용을 했는데요. 주로 어디에 효과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화상과 화상. 예, 우리 화상을 입었을 때 뜨거운 거에 데였을 때 그 상처에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피부 진정 효과 그리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상처 치유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그 작용에 도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독이 있는 벌레에 물려서 따끔거리는 피부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적어 놓은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에 물려서 따끔거리는 피부 증상은 염증 반응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죠. 네. 항염, 항알레르기 이거 다 국화과 식물이 하는 대표적인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 앞에 나온 사람은 이 사람만큼 유명하지는 않아요. 디오스코리데스 정말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그 의사이거든요. 허벌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데 메트리아 메디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허브의 약용 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 허준의 동의보감 보면 이게 약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 있죠. 그리고 뭐 향약 직선방이나 이런 책이랑 비슷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각종 그런 약용식물 허브의 작용 효과, 이 부작용, 뭐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에버라스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버라스팅이 이뇨작용을 하고 뱀에 물린 상처 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세오프라스토스가 얘기했던 벌레에 물려서 따끔거리는 피부 증상이나 뱀에 물린 상처나 중요한 게 그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강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치명적인데 그걸 완화해 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좌골신경통 그리고 탈장 치료에도 이 에버라스팅이 효과적이더라라고 기술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이 에버라스팅을 지금 여기는 다 신체적인 어떤 증상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히스테리에 에버라스팅을 의학적으로 이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에버라스팅이요. 어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감정적인 작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아마도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뭔가 알게 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추측을 해 보게 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버라스팅 헬리크라썸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인 거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헤파틱이랑 온도 힐링이거든요. 헤파틱은 어 간을 튼튼하게 해 준다. 간의 기능을 도와준다. 네, 그런 뜻이에요. 간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간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 줘서 간을 튼튼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걸 헤파틱이라고 하거든요. 그 작용을 에버라스팅이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도 힐링이요. 사실 에버라스팅 헬리크라썸의 아로마 세라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바로 온도 힐링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치유 작용인데요. 또 우리 뒤에서 어떤 심리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살펴볼 거잖아요. 이 온도 힐링이요. 몸에 난 상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에도요. 그 힐링 효과가 탁월하다고 네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몸의 작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주요 작용, 헤파틱, 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살바토레의 The Complete Guide to Aromatherapy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네. 볼륨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고의 서드 에디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셔 리치는 이 피셔 리치라는 아로마 세라피스트는 이 에버라스팅이 간과 담도의 기능을 촉진해 줘서 이 간을 튼튼하게 하고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지금 간이죠. 그리고 간의 부속 기관으로 담낭이 있어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삐죽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담낭이거든요. 그래서 담낭에서 이제 담즙이 보관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지방 성분을 먹었을 때 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 담낭에서 십이지장으로 통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바로 이 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도의 기능을 촉진시켜 준다는 건요. 이 담즙이 원활하게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어서 지방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담즙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도 이 단어 안에 담도 기능을 촉진한다는 이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즙을 만드는 곳이 또 바로 간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강화해 준다는 건요. 담즙을 잘 만들어서 이 담즙이 담낭 안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충분히 잘 보관이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모자람 없이 즉각적으로 십이지장으로 잘 배설이 되게끔 해준다.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간 기능 촉진에 이 담도 기능 촉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간이 제 기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방 성분을 먹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원활하게 잘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몸이 작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그래서 간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은 뭔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도 문제가 생기겠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위나 장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겠구나. 그 부분도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아로마 세라피스트죠. 슈나벨트는 콜레스테롤 조절 그리고 간세포 기능을 촉진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아로마 세라피 책에서요. 네. 에버라스팅 하는 기능이죠.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이요. 여기 콜레스테롤? 간 얘기하는데 헤파틱, 간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데 왜 갑자기 콜레스테롤 조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간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게 잘 작동할 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많아졌을 때, 과도하게 많아졌을 때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이 있죠.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 그리고 뭔가 많아졌을 때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이 LDL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탄수화물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게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중성지방, 네. 트리글리세라이드요. 네, 이런 것들이 간에서 합성이 되고 분해가 되고 그 작용이 모두 이루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쓸모를 다한 애들을 분해해서 배출시키기도 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간이 제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은 네.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몸에 너무 많아지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LDL 있죠. LDL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HDL은 또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성지방도 너무 많이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좀 혈관에 이런 LDL들이 많이 쌓여서 문제를 유발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다는 건요. 우리 몸에 이런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게끔 이 간이 활동을 한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도록 간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도 헤파틱인 거고, 바로 그 일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홀메스는요. 간에 이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 헤리크리스텀 에센셜 오일이요. 간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고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셔 리치가 한 말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간이 튼튼해지면은 간에서 담즙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담낭에 잘 보관했다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십이지장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딱 내보내 주는 그 기능이요. 이게 간이 튼튼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다음에 제독 작용이요. 요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해독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이것도 간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요. 우리가 일부러 뭘 하지 않아도 뭐 해독 주스를 마시고 해독에 좋은 무언가를 복용을 하고 뭘 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우리 몸의 간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하면은 이 해독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들은 그때그때 잘 배출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간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이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이런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데도 이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효소 이런 성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잘 만들어지지 못해. 이 해독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 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의 해독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간의 해독 작용에 필요한 그런 효소나 그런 어떤 성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 간 자체에서 만들어져 간 자체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그 이 해독 작용을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처리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도 간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독 작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간이 튼튼해야 되는 거. 간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을 잘 도와주기만 하면 간이 손상당하지 않게 간이 어디가 아파지지 않게 건강하게 잘 보호해 줄 수만 있으면은 네. 담즙도 잘 분비가 돼서 소화작용도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위와 장의 건강도 더불어서 지켜질 수 있는 거고 또 해독작용 자체도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해 준다는 게 간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 세포들을 이 독성 성분, 독소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라든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몸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이 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 이 에버라스팅 헬리크라썸이라는 거죠. 근데 음 제가 이제 여기 몸의 작용 다음에 이제 그 미묘한 작용이나 바디 마인드 연결에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 잠깐 스포를 하자면 옛날 사람들은요. 이 간이 우리의 중요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그 감정을 저장하는 장기라고 믿었어요. 이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 동양의학의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건 동의보감이잖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간의 어떤 분노, 화 이런 감정들이 저장이 되어서 이게 여기에 제대로 분출이 되지 않고 저장이 되면은 이 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여기가 적당히 여기에 좀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그 감정들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 분노나 화 같은 감정들을 숙성시키지 않고 막 어 계속해서 버럭버럭하면서 배출을 시켜내게 되면은 또 그게 그렇게 감정을 발산하는 게 또 이 간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제 기능을 잘하는가가 또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분노나 화라는 거는 또 비탄, 슬픔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감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삶에서 좀 아주 커다란 감정들 있죠. 음. 힘든 감정들. 그런 감정들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에버라스팅의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했죠. 온도 힐링이요. 근데 상처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작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 쭉 나열을 했거든요.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이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1차적인 차적인 면역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요. 염증 반응 자체가 중요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 반응이에요. 외부의 이물질,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을 파괴하고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기 위한 1차적인 방어 작용이 염증 반응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적당한 선에서 이제 침입자들을 물리치고 끝내주면 좋은데 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불필요하게 과잉 반응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한 하루 이틀 정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상처가 안 오면 좋겠는데 우리 몸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이 염증 반응이 하루 이틀 갈게 3-4일 가고 일 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우리한테 다양한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초래하고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염증 반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야 이 상처가 아무는 그런 일을 우리 몸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무는 거, 상처가 났는데 선행 조건이 염증 작용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힐링,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 염증 작용 필요한 만큼 염증 반응이 일어났으면 이제 그만하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염 작용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항균 작용이요. 우리 몸에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병원균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작용. 또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이 되는 거고 또 아예 그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용도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예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이 항균 작용이라고 하죠.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이 항균 작용은 안티세프틱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작용이기도 해요. 안티세프틱 이건 소독 작용이잖아요. 우리가 소독을 하는 이유도요. 거기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얘네들이 거기에 나쁜 짓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항균 작용과 소독 작용은요. 염증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아예 염증이 일어날 거리를 차단을 해 버리는 거죠. 혹은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로 상처가 나는 순간에 이 우리 피부에는 평소에도 우리 엄청난 세균들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미 들어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미 들어온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거를 막아 주면은 이미 들어온 애들만 처리하면 이제 염증 반응 끝이잖아요. 치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안 그래도 염증 반응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그거 더 오랫동안 장기전으로 끌고 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염증 반응이 빨리 끝나고 상주 치유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작용으로서 또 이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항균 작용, 안티세프틱 소독 작용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익스펙토런트 이건 거담 작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익스펙토런트 하면은 가래 배출 작용, 가래를 배출시켜 주는 작용에 많이 이 익스펙토런트라는 말을 쓰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익스펙토런트 작용을 본다면은 음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분비되는 체액들이 원활하게 잘 배출이 되어서 어떤 우리 몸의 세포나 아니면 이런 순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익스펙토런트예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게 뮤콜리틱이거든요. 점액 분비를 조절해 주는 작용이에요. 이 작용은요. 이게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작용이랑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된 작용이거든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음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 우리 몸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대표적인 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아니면 곰팡이균 이런 애들이죠. 그런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요. 침입자가 들어온 바로 그 부위 있죠. 손상된 부위요. 그쪽으로 면역 세포들이 대거 몰려가요. 그러면서 그쪽에 면역 세포들이 재빠르게 몰려갈 수 있도록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 성분들이 거기로 막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이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혈관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이 손상된 침입자가 들어온 그 세포 부위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혈관 벽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이 면역 세포들, 백혈구 같은 면역 세포들이 쑥쑥쑥 잘 빠져나가서 얼른 거기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구멍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면역 세포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혈액 쪽에 액체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액체 성분들도 많이 이 세포가 있는 조직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그 기도 점막에서 이렇게 혈액의 액체 성분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가래가 많이 끓게 되는 걸 경험하고 콧물이 또 줄줄줄 흐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물론 혈액에서 배출되는 그런 액체 성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몸에 이런 이 하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또 그 염증 반응을 돕기 위해서 이런 체액 성분을 분비하는 세포들의 작용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모두 다 막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체액 분비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의 목적은 우리 몸이 침입자로부터 어 보호를 하기 위해 우리 몸을 침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액도 분비를 하고 혈관도 넓어지고 그쪽으로 혈액이 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고 또 이게 좀 빨리 처리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정체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 어떤 혈액의 순환이나 림프의 순환이나 이런 순환들을 방해하고 거기에 또 불필요하게 이런 체액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 가지고 방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걔네들이 거기에 남아 있다가 음 독소가 되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찌꺼기들 너무 과도하게 배출된 것들을 다시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시켜 주는 청소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작용이 이제 익스펙토런트 뮤콜리틱 이런 작용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용들이요. 다 에버라스팅이 하는 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운드 힐링, 상처 치유라는 작용 하나로만 봤을 땐 단순히 '아 상처를 빨리 낫게 해 주는구나.'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상처가 빨리 치유되도록 해 주는 거지? 그 원리가 뭐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 원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항염증 작용을 억제해 줌으로써요. 그 염증 작용이 빨리 일단락되도록 해 줌으로써 그리고 더 이상 그 손상당한 부위에 상처 입은 부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 줌으로써 그리고 그 염증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분비된 그 체액들을 싹 정리를 해 줌으로써 그 체액들이 남아서 독소가 되고 거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게 또 다른 염증의 원인이 되지 않게 그거를 다 잘 청소를 해 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 상처가 더 빨리 더 깨끗하게 더 잘 낫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트리션트라는 거는 온도 힐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버라스팅 우리가 상처 치유 온도 힐링이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이 에버라스팅 헬리크리스산보다 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 있기는 해요. 혹시 어떤 에센셜 오일이 딱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라벤더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상처 치유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긁히거나 베이거나 이랬을 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적용하면은 상처가 아주 빨리 아무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벌레 물리거나 이런 모기 물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적용하면은 가려움증이 금방 완화가 되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에버라스팅은 뭐예요? 차라리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벤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버라스팅은 사실 그냥 온도 힐링 효과가 아니라 딥 온도 힐링이에요. 아주 깊은 상처 그리고 좀 오래된 상처들 있죠. 흉이 지는 상처를 그 상처의 흉을 좀 완화해 주고 오랫동안 낫지 않는 상처들을 치유를 촉진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게 에버라스팅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상처, 오래된 피부 트러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고 또 치유 작용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요. 이 에버라스팅은 특별히 어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트러블이 없어도 피부를 윤택하게 가꿔 주는 용도로서도 아주 탁월한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피부에 고급 화장품의 재료로 쓴 그런 에센셜 오일들 있잖아요. 그걸 에버라스팅하고 함께 쓰면은 네, 그 어떤 명품 화장품 부럽지 않은 그런 나만의 천연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버라스팅에 네로리에 뭐 튜베로즈 에센셜 오일 이런 것들 섞어서 네, 나만의 그런 에센스 혹은 로션, 페이셜 그 오일이나 이런 거 만들어 쓸 수도 있겠죠. 피부에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조합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연결을 해봐야 되거든요. 에버라스팅이 헤파틱, 간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요. 네, 또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간을 구성하는 간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랑 온도 힐링, 그중에서도 딥 온도 힐링이야. 상처 치유를 도와주는 거랑 두 가지 작용의 연결고리가 그럼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각각 별도의 작용인 거야?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용의 연결고리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간세포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간세포의 기능을 간세포가 어떤 일을 하길래 간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면 이 간세포가 손상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 네. 그거를 탐색하기 위한 첫 단계예요. 간세포가 하는 일은 진짜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간세포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런 영양소들 있죠. 영양소의 대사를 도와줘요. 대사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데 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요. 우리 몸이 그걸 쓰지를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먹은 만큼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 몸이 쓰려면 간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질, 콜레스테롤 대사, 글리코겐 저장 이게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간세포에서 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 성분들 있죠. 이 성분들이 필수 지방 성분들이 우리 몸에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 몸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네,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만큼 또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세포를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끊임없이 합성이 되고 그 재료들이 공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지질 성분 그리고 콜레스테롤 성분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게 간세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이런 지방 성분들을 분해하고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재합성, 다시 조립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포막을 형성하고 또 세포막을 형성한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건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준다는 그런 말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포에 필요한 성분들을 다 가지고 새로운 세포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원활히 잘 만들어낼수록 우리가 세포 재생이 더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포 재생이 잘 된다는 건 상처가 더 빨리 더 잘 흉터 없이 더 잘 아무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게 바로 이 지지 콜레스테롤 대사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리코겐은요. 이런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탄수화물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많이. 음 그래서 이 탄수화물 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달달한 무언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양한 형태로 먹는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세포에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쓰여요. 근데 음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먹는 포도당? 탄수화물의 양은요. 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고도 남을 만큼 넘칠 만큼 많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몸은요 되게 알뜰해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무조건 다 배출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언제 얘가 잘 못 먹을지 몰라.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남는 거는 저장해 두자. 이런 기능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이제 저장을 해요.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 저장을 해 두는데 저장을 할 때 우리 냉장고에 음식 보관할 때 제가 이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거 설명할 때마다 쓰는 비유인데요. 냉장고에 음식 보관할 때 먹던 상태 그대로 두지 않죠. 뭔가 이렇게 랩으로 포장을 하거나 어떤 용기에 넣거나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당 상태 그대로 간이나 뭐 근육이나 지방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남아도는 포도당을 이렇게 딱 저장을 한 게 바로 글리코겐 인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간이 포도당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뭐 세포가 포도당이 필요한데 포도당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저장해 놨던 글리코겐을 다시 꺼내서 포도당의 형태로 꺼내서 세포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게 또 간세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보호작용을 해요. 보호작용은 일단 여기 두 가지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원제 시 보채 단백질, 항균 단백질 생성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 항원을 제시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요. 이 침입자를 꿀꺽 삼켜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게 잘게 분해를 해 가지고 걔네들의 신상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이 우리 몸에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누구누구누구 어떤 면역세포들이 지금 여기로 와서 여기로 들어오고 있는 침입하고 있는 이 침입자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 이게 항원 제시거든요. 그다음에 보채 단백질, 항균 단백질 얘네들은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침입자들을 물리치는 그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들을 간에서 만들어요. 그 말은 간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면역 작용이 면역력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그 면역 작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거,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게 간세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면역 작용을 통해서 면역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작용을 이 간세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혈액 응고인자 등 혈장 단백질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혈액 응고인자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어요? 혈소판 있죠. 그래서 피나면은 혈소판 그 알갱이들이 그 상처난 부위로 막 몰려와 가지고 혈관벽을 임시로 딱 막아 주잖아요. 피가 더 이상 거기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혈액 응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해 가지고 혈관벽을 다시, 예, 재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혈액 응고 인자도요. 간 세포가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그 쉽게 멍이 들고 피가 나면 잘 멎지 않고 이런 걸 출혈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출혈 경향성이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피가 났을 때 멎게 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혈액 응고인자들을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혈액 응고인자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족해져서 더 출혈이 잘 생기고 피가 지혈이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를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런 다양한 성분들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또 간세포가 우리 몸에 중요한 보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간의 해독 작용에 간이 정수기를 친다면 간이 우리 몸의 메인 필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간은 어떤 우리가 섭취한 것들 중에 수용성 물질들은 콩팥을 통해서 쉽게 쉽게 배출이 돼요. 근데 이 지용성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 게 조금 처리 과정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물질 그 자체로 배출이 안 되니까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꿔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이 간에서 이루어져요. 예, 그 작업이 바로 해독 작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간세포의 기능이 상처 치유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작용들이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상처 치유 과정에 들어가려면요. 회복 과정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 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난다는 거는 혈관벽이 손상이 된 거죠. 혈관벽의 어느 부분이 파괴가 돼서 거기로 혈액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어 나오고 있는 혈액 출혈을 일단 막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죠. 출혈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혈액 응고 인자. 예, 얘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혈액 응고 인자를 간에서 잘 만들어야지만 이 피가 잘 멎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 보면요. 쉽게 멍이 들고 또 한번 어디 피가 나기 시작하면 잘 멈추지 않고, 예, 지혈이 잘 안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간에서 혈액응고인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응고인자가 제대로 만들어져야지만 일단은, 예, 이 문제가 생긴 부분, 손상된 부분을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치유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상처가 나서 이 상처로 바깥에 있는 평소에는 이 피부 장벽에 막혀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들이요. 이 피부가 상처가 나서 열렸잖아요. 그럼 거기로 막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2차적으로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막아 줘야지 얘네들이 이 바깥에서 이런 병원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미 들어온 병원균들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 줘야지 이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돼요? 이 항원 제시를 하고 면역 작용을 하는 이런 단백질, 보체 단백질, 항균 단백질 이런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제대로. 예,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간에서 잘 만들어 줘야지만 면역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요. 적절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간이 이 부분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해 줘요. 이런 보채 단백질이나 항균 단백질을 잘 만들지 못하고 비실비실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더 깊숙이까지 더 많이 침투해 들어가서 몸 여기저기에 막 염증을 확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처 치유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더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처, 이 손상된 부분에 세포가 손상되면 얘네들이 이제 다 죽잖아요, 그 세포들은. 그러면 죽은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이제 세포 재생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거길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여기로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재료가 있어야지 세포가 만들어지죠. 근데 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 세포막을 만드는 지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세포 안에 성분들은 대부분 단백질 성분들이 주요 성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단백질들 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통해서 그걸 간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다시 재조합을 해 줘서 그걸로 세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포의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해독 작용도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상처 치유 촉진이랑. 앞에서 이제 그 익스펙토런트 뮤코빌리티 이 작용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나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침입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작용이기는 해요. 체액이 분비가 되고 점액질이 분비가 되고 해서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보호해 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이 점액질을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가 이 세포와 세포 사이 조직에 꽉 막혀 가지고 뭔가 여기에 면역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또 얘네들 자체도 제대로 이런 혈관으로 다시 흡수가 되거나 림프관으로 다시 흡수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오랫동안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어디에 고여 있으면은 독소가 돼요. 아무리 신선한 물도요, 오랫동안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으면은 썩잖아요. 썩은 물이 되잖아요. 우리 몸속에서도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도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돼서 거기 자체에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상처 치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 세포의 기능과 상처 치유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되는 그 루트는요, 입으로 꿀꺽 삼켰어요. 그럼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분해가 된 다음에 소장에 가서 완전히 다 분해가 돼서 필요한 영양소들은 소장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돼서 그 혈액순환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공급을 해주고, 이제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가서 배설이 되는 거. 예,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간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지? 간이 끼는 자리가 어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간이 끼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보면 얘 지금 대장만 그림이 나오는데 소장에서 이 파란색이 정맥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이 대장에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 재흡수하는 주로 수분 성분들이죠. 그런 성분들이 혈관으로 쏙쏙쏙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이게 간이에요. 간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간에서 또 어디로 가요?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맥순환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이 이 심장에서 폐로 가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다시 이 동맥 순환을 통해서 온몸으로 또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장이 그림이 빠져 있더라고요. 소장에 있는 이 정맥 혈관들도요. 소장에 있는 영양소가 이 혈관으로 쑥쑥 흡수가 돼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고 온몸으로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간을 거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이 간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80%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소장과 대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랑 대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듬뿍 담은 이 혈액이 이제 간에 가서 간 자체가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을 해 주고 이제 간에서 그런 영양 성분들을 가지고 뭐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로 제공이 되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들은 해독 작용, 제독 작용을 통해서 어 분해를 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할 수 있게 콩팥이랑 대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장벽에서 이런 정맥 혈관으로 영양 성분들이 쑥쑥쑥쑥 흡수가 되면 그게 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간 모세혈관으로 진입을 해서 그래서 정맥 순환에 함유가 돼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으로 가서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필터링 작용인 거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지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세포막을 형성하는 성분이 되어서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런 작용들을 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수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과 함께 불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분해를 해서 콩팥이나 대장으로 보내서 배설할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 필터링 작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간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해독 작용, 간의 해독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요. 단순히 우리가 먹은 것 중에서 불필요한 영양 성분 쓸 수 없는 그런 성분들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요. 이게 완전히 무균 상태의 음식만 먹지는 않죠. 그 안에 다양한 이런 미생물들까지 같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독성 성분들 있죠. 독소라고 부르는 성분들이요. 얘네들도 이 간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면역 감시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분들을 걸러주니까 이런 성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 곳곳에 갔을 때 여기 이상한 놈이 침입했어." 하면서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 간에서 필터링을 제대로 해 주면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거, 사전에 아예 그 침입자로 인한 염증 반응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 확산을 억제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이 간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에서 그 만드는 혈장 단백질이 상처 치유랑 연결이 돼서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혈장 단백질 대표적인 혈장 단백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알부민이 있고요. 지질 단백질이 있고 수송 단백질, 보채 단백질, 피브리노겔, 응고인자가 있어요. 여기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여기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의 소화기계 아로마 세라피 그중에서 간에 대한 클래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그 클래스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상처 치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혈장 단백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바로 지질 단백질과 보채 단백질, 피브리노겐, 응고인자거든요. 지질 단백질은요.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이 상처 치유 단계에서 제일 먼저 일을 하는 애들부터 순서대로요. 제일 먼저 일을 하는 건 응고인자예요. 혈액 응고인자. 얘네들이 먼저 이 혈관벽, 파괴된 혈관벽에 임시 가벽을 만들어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피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요. 그게 응고인자가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막아 놨으면요. 여기 들어온 애들
그 상처를 통해서 같이 들어온 병원균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 보채 단백질들이 면역 세포들을 도와서 처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보채 단백질들은요, 면역 세포들이 효과적으로 그 침입자들 물리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걸 잘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보채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채 단백질이 간에서 원활하게 잘 만들어져야지만 우리의 면역력도 적당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침입자들도 물리쳐 주고 이제 모든 상태를 좀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치유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치유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응고인자들이 근데 이 응고인자들이 이게 가벽을 만들 때 여기 도움을 주는 게 또 피브리 녹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에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시 가벽 만들어 놓은 상태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복구를 해야 되죠. 새살이 돋아야 되잖아요. 새살이 돋는다는 거는 여기 파괴되어서 죽은 세포의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포 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 재생은 하나의 건강한 세포가 2개로 4개로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거길 채우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려면은 그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들, 영양 성분들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세포막을 형성하는 지질 단백질.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지질 단백질을 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처 치유 과정에서 혈액 응고인자 작용, 여기에서 혈액 응고인자하고 피브리노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여기 영어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이게 혈관벽이에요. 혈관벽이 완전히 이만큼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그럼 여기로 혈액 속에 있는 피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출혈이 생겼겠죠. 그럼 일단 피가 새어 나가면 출혈부터 막아야 돼요. 그래서 혈소판들, 플레이트렛 혈소판이거든요. 혈소판들이 여기 와가지고 임시로 막 막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혈액 응고 기전이 작동하는 그 패스웨이 2가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아로마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2가지의 혈액 응고 기전이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이 혈소판이 좀 더 단단하게 이 벽을 막을 수 있도록 피브린이라는 그 섬유소 조직이거든요. 이 섬유소 실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요.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바로 이 피브린을 만드는 전 단계, 피브린의 재료가 앞에서 간에서 만드는 피브리노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피브리노겐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지 이 피브린 이 실로 얘네들이 이 응고인자들이 단단하게 여기 딱 부착이 돼가지고 이게 또 떨어져 나가면 피가 또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단단하게 딱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출혈이 없어야지 본격적으로 상처 치유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 혈액 응고인자를 제대로 만들고 피브리노겐을 제대로 만들어야지만 상처 치유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피가 나는 상태에서 우리 몸은 상처 치유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제 일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에버라스팅 헬리크라스마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하는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작용, 온도 힐링, 그중에서도 깊은 상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 그 작용이 또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주고 또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금방금방 복구를 해주고 피부의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서요. 이 에버라스팅은 피부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아주 훌륭한 페이셜 그런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버라스팅과 함께 그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그런 네로리나 뭐 튜베로즈나 이런 에센셜 오일들하고 함께 써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